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장입니다. 자, 일단 촬영해드리는 시간이요.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아침 11시 지나고 있고요. 오늘 대통령 선거 진행 중이죠. 투표 결과를 보고 나서 저녁 시간대에 안내를 도와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저녁 시간대에도 조금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아서 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가 6월 달에 뭐를 앞두고 있습니까? 뭐 물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6월 달에 미국과 관세적인 부분에서 이제 협상 모드로 돌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K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은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가 최근에 횡보 구간,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횡보 구간을 가져가 주고 특히나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과 동시에 대차 물량 같은 경우에도 증가세를 살짝 보였고 공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도 현재 800만 주인가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구나. 바로 이 대선 결과가 나와주게 되고 이 협상 모드로 가져가 주게 됐을 때 K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자체가 상승 탄력을 더 크게 가져가 줄지 아니면은 조금 더 조정 패턴으로 가져가 주는 모습이 나올지는 6월달 이번에 대선 결과가 나와주고 나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을 통해서 1번 민주당이 당선이 됐을 때 2번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을 때에 대한 협상 태도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 줄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낱낱이 다 안내를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시청해 주시기 전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뭐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구독까지 많이 눌러주신다 제가 내일 수요일날 대선 결과가 나와주고 나서 대선 결과가 나온과 동시에 수요일날 8시 넥스트레이딩 거래소 출발하자마자 시초가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시초가가 형성된 이후에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들어오는지가 나와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게 된다면요. 제가 수요일 장중에 오전장에서부터 영상 촬영 안내 도와드리면서 대응 전략 완벽하게 짜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미국 증시가 끝났습니다. 미국 증시 끝난 것부터 사실상 대선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대선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의 방산 기업들과 거기에다가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상 지금 하나오션의 요 차트 흐름과 너무나도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연동되면서 움직이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게 대선 요 콜라보레이션 같이 움직이게 됐을 때 우리가 6월 달에 방향성을 알 수 있겠다. 그 힌트를 가져가 줄 수 있겠죠. 제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이 차트에 대한 흐름을 놓고 본다면요. 아무래도 주가체가 횡보 구간을 가져가 주고 있는데 주가는 반등 나올 자리는 있습니다. 갭 자리를 아직 메꾸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87,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우리가 반등 잡아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면 주가체가 혹여라도 공매도 물량이 최근에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것을 줄 가능성이 있고 변동성을 조정으로 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내일 수요일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와주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시초가라든지 단기간적인 방향성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일단은 제가 놓고 봤었을 때는 제가 유용해 바라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은 이 찐 세력들의 수급 차트거든요. 이 빨간색 선이 지금 매수 차트인데 매수선이 일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력들은 지금 단기간적으로 매도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라고요.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최근에 나와주고 있죠. 근데 찐 세력들은 지금 매도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라고요. 오케이.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단기간적으로 주가체가 이렇게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가주게 되면서 여기 라인권에서 뭐예요?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식혀주는 이 과열에서 안정적인 부분으로 가져가 주게 되면서 과매수 구간으로 가져가 주게 됐다가 현재 과매도 구간으로 가져가 주게 되면서 힘 모으기를 가져가 주는 것이구나.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그대로 끌어올릴 자리가 있겠고 우리는 이 부분을 기회다라고 불러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지금 최근에 주가체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승장을 가져가 줬다가 횡보관으로 가져가 주고 있거든요. 주가가 내려갑니까?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가요? 아니라고요. 뭐예요?
대선 결과 나오고 6월 달에 미국의 요 조선 관련된 기업들과 어떠한 협상 모드로 가져가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적으로는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건 맞고요. 대차 물량 같은 경우에도 현재 770만 주 물량가량 지금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뭐가 증가하고 있나 봤더니 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매도가 현재 750만 주 물량가량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변동성이라는 것을 줄 가능성이 높겠고, 이 부분을 6월달을 기점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여기 직전에는 대선 결과를 볼 거고요. 대선 결과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 다음에 미국과 요 협상 모드를 가져가 주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방향성이라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대선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선 결과가 아직 안 나와요. 아마 오늘 밤, 화요일 밤 한 12시 정도에는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를 제가 촬영하면 너무 늦으니까 일단 먼저 촬영해 드리는 건데요. 자, 1번이 당선이 되었을 때, 민주당이 당선이 되었을 때와 2번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었을 때에 대한 이 협상 모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영상 끝까지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일단 1번이 당선이 된다면요, 정책 방향성은 이 이재명 대표님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회 불평등 해소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게 되면서 증세를 통해서 재원 마련을 가져가 줄 가능성이 높겠고, 산업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대선 토론회에서도 일단은 조선 관련된 부분은 미국 측과 이 협상 카드로서 쓸 첫 번째 카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K조선 쪽 관련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와 친환경 정책에 중점을 두고 조선업에서도 친환경, 특히 LNG 추진선이라든지 요 LNG 추진선이라든지 수소선 개발과 탄소 중립 목표를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K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친환경 기술 지원을 가져가 준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R&D 쪽 있잖아요. R&D 쪽, 연구개발 쪽에 지원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자, 일단은 팩트적인 부분으로서는 친환경 선박 쪽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끔 지원을 가져가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등 주요 조선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조선업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살짝의 기업의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낼 수 있을 만한 수주적인 부분이 크다? 이거는 뭐 거의 문제가 될 것은 없겠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현대차, 기아차 주가 자체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못했었겠죠. 자, 그냥 글로벌 수요적인 부분은 우리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미중 갈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조선업의 반사 이익이 기대가 저는 유지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외교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국 측과 미국 측 사이에서 어떠한 외교를 가져가 주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 K조선 기업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요 수주적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요 조선 성가적인 부분이 중국 관련돼서 얘네들이 사실 선박을 건조하는 비용 자체가 우리 K조선,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보다 대략적으로 한 3천만 달러 정도가량의 규모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믿는 구석이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조선 기업들을 밀어붙여야 되는 게,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게 뭐예요? 선박조. 특히 뭡니까? 군함 아닙니까? 군함? 지금 중국이 군함 쪽에다가 쏟아부는 자금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조선 쪽 관련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K조선 쪽에다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게 되면서 미국이 현지에서 지금
조선 쪽을 건조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 모드가 일단은 조금 이게 중요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친환경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R&D에 대한 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K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금 높일 가능성이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에 대한 요인이 조금 존재하겠지만 그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1번. 자,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을 때 정책은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냐? 일단은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 대통령을 자임을 하고 있죠. 최근에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 게.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그 다음에 규제 완화라든지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조선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측과 굉장히 우호적인 지금 정책을 가져가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K조선 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수주적인 부분을 따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 맞겠죠. 물론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던 게 아무래도 관세적인 부분에서 마냥 중국 편만 들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빠거려지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도 지금 굉장히 밀려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다가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지금 아래로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측과 협상하려면 무조건 조선 아니면 방산 아니면 원전이거든요. 근데 원전 쪽은 사실상 크게 밀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밀어준다 하더라도 SMR 아니면 가스터빈 요쪽으로.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전력 수요 측이니까 이거는 밀어붙이고, 그러면 조선 아니면 방산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마저도 조선과 방산 쪽은 무조건 협상 카드로서 써야 한다. 협상 카드로 쓴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미국 측에서 수주를 따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번과 2번 다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크게 파급력이 있는 거는 사실 2번이 맞긴 하겠죠. 그 상황에서 K조선업에 우리나라 K조선에 미칠 영향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경 규제라든지 노동 규제를 완화를 해주게 되면서 조선소의 운영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단기간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선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은 뭐 매출과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고, 여기에 플러스로 수주적인 부분을 따낼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미국의 LNG 수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를 가져가게 될 때 중국 견제 정책에 힘을 입어서 우리 K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측에다가 지금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말 그대로 필리 조선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하나오션 쪽에다가 굉장히 계약 관계를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을 겁니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군함 쪽인 부분도 말 그대로 방산 쪽으로,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으로도 꾸준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함 쪽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조선 쪽 관련해서 미국과 원활한 수주 계약 관계를 체결해 준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된다면 1번이 당선이 된다면 친환경 선박 쪽으로,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R&D적인 부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장기 성장 전략을 가져가 주게 될 것이고, 다만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2번이 당선이 된다면 일단은 규제적인 부분을 완화를 시켜주게 되면서 방산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쪽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단기간적인 수익을 개선해 줄 가능성이 높겠고, 특히나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협상 모드 카드를 가져가 주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가져가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1번이 당선이 되던 2번이 당선이 되던 미국 주가 이 협상 카드를 가져가 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은 나오지 않겠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매도 금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댓글 오픈시켜 드렸으니까 다른 주주 여러분들이 매도 안 하시게끔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대선 결과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 하나 오션에 대한 주가 흐름이 어디에 연동되는 거냐면요. 미국의 방산과 조선 기업들과 거의 유사한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이 차트는 미국의 방산 대장주인 팔란티어 테크거든요. 이 팔란티어 테크가 우리 조선 기업들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얘가 급락하다가 4월 달에 저점을 찍고 끌어올린 패턴에서 자세하게 보시면 얘도 박스권 패턴이요. 물론 얘는 상승 탄력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4월 달에 상승을 하다가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횡보 구간 장세를 가져가 주고 있는 단계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놓고 보자. 다른 종목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다가 4월 달에 저점을 끌어올렸다가 헌팅턴 인거스라는 종목인데 얘는 말 그대로 방산기업과 조선 관련해서 말 그대로 같이 영향을 받는 기업이거든요. 얘는 마찬가지로 4월 달에 상승 탄력 받았다가 이렇게 박스권 패턴을 보이지만 살짝 약세 흐름으로 보여주는 차트예요. 20선 라인권 아래서 움직여지게 되면서 오늘도 아랫꼬리 잡고 이러한 캔들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차트랑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 오션에 대한 차트 흐름과 너무나도 유사하죠. 자, 보세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달에 하락했다가 4월 달에 저점 잡고 끌어올렸죠. 4월 달에 끌어올렸잖아요. 끌어올리고 나서 박스권 패턴으로 약세 흐름으로. 자, 지금 뭐랑 비슷합니까? 미국의 조선 관련된 기업들, 방산 관련된 기업들과 지금 유사한 패턴의 흐름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지금 요 고점 라인권에서 사실상 요 산업은행에 대한 지분 매각이 이뤄졌고 4% 정도가량밖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 물량가량 주가 제가 하방 압력을 보였고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7천억 넘게 매수 물량을 잡아주셨고 4월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윗꼬리를 크게 잡고 이렇게 매물대를 쌓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막대 물량 지금 여기서가 7천억인데 최근에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잡혔다 보니까 8천억이 넘어가요. 이 8천억이라는 이 매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신고가 패턴으로 가져가 줄게 되려면 재료가 나와줘야 돼요. 긍정적인 재료가 나와줘야지만이 우리가 이러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주고 여기 쌓여져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주게 되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주는 패턴으로 가져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력들이 뭐 하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미국 증시와 커플링 시키려고.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은 꾸준하게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매수세를 가져가 주고 있겠지만 자, 중간중간에 매수세를 가져가 줬다가 거의 매도 물량을 던지지만 중간에 매수세를 잡아주는 건 왜요? 주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더 폭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냐면 미국의 방산이라든지 조선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주가 자체가 폭락하지 않잖아요. 커플링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6월 달에 우리 대선 결과 나오고 이제 협상 카드를 가져가 주려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 관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얘네가 물량을 뺏기기 때문에 외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물량을 뺏기니까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요, 여러분들. 자본주의 시대에서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앞으로 주가가 6월 달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마냥 손해를 볼까요? 아니라고요, 얘네분들. 자, 얘네들이 지금 대차 물량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70만 주 물량가량 쌓아졌죠. 얘네들이 지금 대차 물량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보니까 대차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물을 사는 건 아니네요. 그죠? 그럼 옆으로 가자고요. 공매도 물량을 모아가고 있잖아요. 공매도 물량을 지금 750만 주 물량가량 쌓아지고 나서 주가를 이렇게 하방 압력을 보이면서 뒤에서 수익을 보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 한바탕 흔들어 주면서 뒤에서 공매도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보면은 뒤에서 1차적으로 수익을 보는 거 맞습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그쵸? 그러면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지금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 뭐 보고 계실까요?
제가 단언컨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물론 일봉상 20선 라인권에서 그다음에 아랫단 60선 라인권에서 버텨주고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일봉 안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주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주봉 패턴 상으로 20선 라인권 여태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았었던 요 20선 라인권이 아직 추세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버텼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저 이거 깰 것 같아요. 깨고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절 물량이 대거 나와주게 됐거든요. 왜요? 지금 여기 라인권에서 8천억이라는 이 물량이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 물량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물량은 아무래도 주봉상 요 라인권이 깨지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볼까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월봉 기준으로 지금 요 120선 라인권 아직 안 틀고 있잖아요. 버텨주고 있잖아요. 이거 지켜줬다가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단타성으로 잡아주시는 분들이 손절 물량을 안내 보내주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뒤에서 공매도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한바탕 떨구고 올릴 가능성 그러면서 손절 물량을 대거 유도를 시킨 다음에 그대로 끌어올리겠죠. 그리고 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활용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대선 결과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제 내일 수요일 증시에서 시초가 나와주는 모습과 그 다음에 또 수급적인 부분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지나고 나서 미국과 협상 모드 이 관세적인 부분에서 협상 모드를 가져가 주게 되었을 때 완벽한 물량 처리 후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패턴 여전히 추세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매도 금지라고요. 자 댓글란에다가 매도 금지. 자, 모르면 당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혹여라도 우리 주주여러분들 단타로 접근하신 거 아니잖아요.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K조선 관련된 부분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월가에서 나와주고 있는 따끈따끈한 속보들이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사임설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사임을 시키려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냐면요.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뭐 일단은 엔비디아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기술주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지게 될 거예요. 특히나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 최근에 여러분들 흐름만 놓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제가 좀 많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주게 되면서 장중에 미친 듯한 매수세가 달라붙어 주게 되었을 때 한화 오션에 대한 주가가 살짝 소외를 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달라붙어 주니까. 근데 이거는 미국 증시도 똑같아요. 미국 증시도 똑같은데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사이클 있는 겁니다. 자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조정 탄력을 받았을 때 뭐가 올라갔어요?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의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잖아요. 조정을 받았을 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은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은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런데 자 두 가지 올라간 게 있죠.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미국 조선 방산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물론 얘네가 올라가면은 얘네가 조정받았고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고 이러한 패턴으로 가져가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둘 다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왜요? 트럼프 정책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책주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와주고 있는 뉴스가 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적으로는 얻을 것을 얻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최근에 이러한 뉴스가 또 떴어요. 이거 오늘 아침 7시에
아침 7시에 나온 속보인데 미국에서 LNG 운반선 자국 건조를 압박을 해주고 있고 하나오션 필리 조선소 관련해가지고 시험대에 올랐대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기술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한국 조선 기술력의 업계 이목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이 뉴스 기사 내용이 오늘 나왔고 이거 쭉 읽어드리면 너무나도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요 관련된 내용도 제가 간략하게 집중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까지 바라봐주세요. 자,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내일 수요일 오전장에 영상 촬영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와주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점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와주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의 방산, 그 다음에 조선 관련된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살짝 조정받으면서 급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점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미국의 방산주 올라갈 것이고 조선 관련된 조선주들도 올라가게 되면서 하나오션도 올라가겠네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된다라고요. 자, 문제점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높은 비용이요.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미국에서 LNG 운반선 건조 비용이 약 5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만 놓고 본다라도 지금 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만드는 것 대비 거의 5배 정도가량 높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냐.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미국에다가 인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뭔가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조 비용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거 미국에서 진행되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하나오션이 대한 기술력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오션이 이거를 성공시킨다?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스러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자,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오션 주가 자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하나오션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77,000원이죠. 단언컨대 이거 10배 이상 올라요.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면요. 하나오션이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필리 조선소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요? 자, 지금 77,000원이죠? 77,000원이죠? 단언컨대 이거 10배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 거의 8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요. 80만원. 자,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주식이란 게 올라가면요. 단위 자체를 한 단계 높여요. 100만원까지도 저는 봅니다. 100만원까지도 본다라고요. 왜요? 최근에 우리 96,500원, 10만원 한번 찍었잖아요. 10만원 한번 찍었잖아요. 10만원에서 10배 간다고 치면은 100만원 갈 수 있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다시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문제점이 요거라는 건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인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미국이.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오션에서 지금 지원을 가져가 줘야 되는 건데 대규모 보조금 없이는 사실상 경쟁력을 우리가 조금 가져가 주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하나오션에 대한 이 계획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하나오션에 대한 계획은 딱 이렇습니다. 1,0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요. 1,000억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필리 조선소를 연간 생산 능력을 지금 1.5척을 진행 중인데 이거를 10척 정도로 확대를 시킨다고 해요. 확대를 시킬 가능성이 높겠고 한 2035년도 매출적인 부분을 거의 어느 정도 잡았더라? 한 40억 달러 정도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도크 확장이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도장 시설을 개선을 하겠대요. 그리고 50명 정도가량의 전문가를 파견해가지고 효율성을 조금 제고를 시킨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상선을 지금 상선에 대해서 훈련선이라든지 존스법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가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존스법을 준수해가지고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해저 안반 설치선을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이러한 부분을 가져가 줄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특히나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기회가 지금 저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높은 비용, 기술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단기 성과는 살짝
비관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산과 조선 기업들이 지금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맞겠지만 업계 단체 지금 CLNG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LNG 산업 경쟁력을 위험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트럼프. 무조건 트럼프는 밀어붙일 겁니다. 트럼프가 밀어붙이게 되면서 보호무역 정책을 가져가 준과 동시에 2028년도 지금 한 1%에서 앞으로 2045년도까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15%까지 미국산 선박 운송을 지금 하나오션의 LNG선 수주를 가져가 줄 것을 분명히 가져가 준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기회라고요. 무조건 기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나오션의 한국 안에서 LNG선 건조 기술은 사실상 한국 같은 경우에 800척 이상 건조를 했고 글로벌 선두를 가져가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기술력적인 부분은 어디에다가도 뒤지지 않아요. 심지어 중국이 조선 성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 가격 내립니까? 안 내린다라고요. 왜요? 기술적인 부분은 무조건 하나오션이 전 세계 탑먹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하나오션에다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고 필리 조선소 생산 능력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10척 정도 2035년도에 장기적인 매출을 달성하실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몇 배요? 10배. 10배 이상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거기에다가 지금 공시 내용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하나오션이 지분을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5%, 하나 시스템이 10%, 그 다음에 하나 임팩트가 4%, 지금 한화 그룹주가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거의 한 40% 정도가량이 돼요. 그죠? 근데 한국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지금 13%. 그 다음에 한국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예거는 한 15.8% 정도가량 됩니다. 그러면 한국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는 주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고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신주권이 없는 이거 전환사채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12물량이라고요. 영구 12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지금 당장 물량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국책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당장 최근에 4% 정도가량의 지분매각이 가져갔을 때 마이너스 10% 정도가량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 나라에서 그냥 멈춰버렸다라고요. 그래서 물량을 매도를 하긴 할 건데, 지분 매각을 하긴 할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조선 관련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이러다가는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 다 이탈하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국익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이 국책 은행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를 점진적으로 분할로 매도 물량을 던질 거니 오히려 주가 제가 나중에 더 올라가게 되면서 윗방에서 올리면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요거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대차 물량은 770, 공매도 물량이 현재 750만 주 물량가량 쌓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안 올라갑니다. 털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 뭐 해주셔야 됩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일단은 내일 대선 결과 나오고 수요일날 장중에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영상 촬영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에다가 뭐라고요? 매도 금지라고 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참여 많이 해주시면 수요일뿐만이겠습니까? 제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장중에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